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제 우리 박살은 났지만 마음은 아주 편안한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줄의 그 단어는 He's got a lot of guts. 배짱이 두둑하다. 이 겉을한다는데 창자란 뜻이죠. 우리가 배짱이 두둑할 때 창자란 뜻을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제 모 유학 시절에 배웠던 단어인데 이 것 여러분들과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배짱이 두둑한 그런 하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은 모든 지지선과 모든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심리마저 무너진 상태에서 팔 것인지 견딜 것인지 이 두 가지 초이스로 좁혀지는 거죠. 배짱이 두둑하게 견디든지 아니면 배짱이 두둑하게 다 팔고 일단 현금화 시키든지 배짱이 두둑하게 스위칭 전략을 쓰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배짱이 필요하죠. 이 배짱은 신중함과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하나의 그 포커스 이게 배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뭔가를 결심해야 될 이미 저는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결심하라고 많이 이제 제 나름대로 사인을 보냈는데 오늘도 뭔가를 결심해야 될 그런 배짱이 필요한 그러한 하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전일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죠. 그렇죠. 미국 시장은 없었고 영국은 1.5% 상승 마감했고 프랑스는 0.64, 독일은 1.06 상승하며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어떤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터블런스는 없었죠. 반면 어제 아시아는 니케가 0.74%, 상해는 0.04%, 항생은 0.42%, 우리나라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시아 시장은 끝이 났죠. 즉 어제 나타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폭락은 뭔가 좀 특이한 현상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을 잘 해보고 과연 이렇게 폭락을 이끌었던 원인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기 투자 전략의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죠. 늘 소있고 애안건 고치기 일환이지만 먼저 전일 주가 하락의 원인이 뭔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카페에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올렸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 아는 건데 그거 이외에 혹시 하락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 제가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첫째는 저는 중국 롱, 한국 숏 이 전략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한국에게 과도한 숏이 걸리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타 국가 대비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원인이 저의 눈에는 가장 크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을 롱을 하고 있죠. 롱이라는 것은 매수를 말하는 거고 한국은 숏 매도를 하는 거죠. 롱숏 전략을 거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긴축을 해왔고 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으로 높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그 장점으로 부각된 거죠. 여기다가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그 비싼 것들이 중국에 싸게 들어가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시장이 물론 봉쇄라는 커다란 그러한 악재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긴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막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그럼 뭔가를 사면 반대로 안전판으로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주위에 눈을 둘러봤더니 가장 만만한 호구가 한국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롱숏 전략 속에 한국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지게 보는 글로벌 자금의 지속적인 매도의 원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올 1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그래프인데 이게 상하이 지수죠. 상하이. 이게 한국 코스피, 미국 S&P 500인데 상하이 지수는 언제부터 올랐는데 5월 이후부터는 이제 상하이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한국은 확 빠지고 미국은 빠졌는데 미국을 숏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하이를 롱으로 잡고 매수로 잡고 한국을 숏으로 치는 그러한 전략이 행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자금 속성을 한번 내피셜이죠. 내피셜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아시아 ATM기 역할을, 호구 역할을 한국이 또 충실하게 하고 있죠. 예, 현재 한국 시장에 나타나는 과도한 매도는 글로벌 시장이 아시아 시장, 이머징 시장에서 철수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유동성이 좋고 환에 대한 제약이 없는 한국에서 먼저 철수를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IT 반도체 업종들도 많고 대만, 한국, 대만보다 한국의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을 먼저 박살을 내고 그다음에 대만을 같이 박살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의 ATM기 호구 역할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원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매도 외국인을 벌써 2조, 거의 3조 가까이 파는 아주 뭐 대놓고 팔고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러한 ATM기 역할을 한국이 확실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요인은 테일러 준칙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나오던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 보고서를 이용해 테일러 준칙을 포함해 연준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산출 공식에서 현재 물가와 경제 상황을 대입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기준금리가 4에서 7% 사이에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죠. 즉 연준이 겉으로는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뭐 좀 평온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강한 긴축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그러한 연준의 이중성을 뉴스로 기사로 쓴 거죠. 그렇죠? 따라서 물론 이러한 준칙이 테일러 준칙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거이고 참고로 할 만한 지표이지만 내부에서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에 더 추가 강력한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 75p가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까지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들이 어제 국내 주식시장에 소식이 막 뉴스가 전해지면서 더욱더 외국인들과 국내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함께 나오는 그런 복합 작용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뉴욕 연은이 자체 경제 예측 모델에 근거해서 산출한 2022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6% 나타난 거죠. 해당 모델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23년에 0.5% 역성장에 머문 뒤 2024년 0.4%, 25년 1.4%로 점차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 그러한 예측 모델을 가지고 봤다 숫자를 그렇게 추론하고 있다는 소식도 시장에 들리면서 22년, 2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럼 한쪽에는 4에서 7%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 여기에 또 다른 한편에는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에 가는 그러한 악성 경제 성장률, 즉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막 시작했다, 초기 단계이다, 이러한 소식들과 이러한 내피셜들이 시장에 막 쏟아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국내 여기에 겁먹는 국내 주식 개인들의 매도가 함께 섞여서 어제와 같은 대폭락을 일시에 나타냈다. 검은 월요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견조하며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는 연준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페이크다. 이것은 의구심이 있는 그러한 페이크로 시장들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들의 신용거래에서 반대 매매가 확대되는 것도 장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거의 7, 8천억 시장에 반대 매매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제 일시에 반대 매매가 쏟아지고 있는데 신용장고가 20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가 지금이 마지막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쏟아질 거냐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가격이 하락하면 한 번 정도 더 크게 한두 번 정도 더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은 신용장고에 대해서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에 따라서 역전됐죠. 외국인의 자금 유출 우려가 상존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여력이 줄어든 것도 어제 주가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EA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이제 강조히 강론했고 또 일본, 대만,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자주 나타나고 특히 삼성전자의 오더컷이 큰 충격을 IT 시장에 줬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DDR5 관련된 CPU가
출시가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 2분기로 연기된 점, 그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모아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어제와 같은 검은 월요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바닥을 한 2200 수준이죠. 이게 제가 잘 보는 그러한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기존의 변동성을 위로 아래로 이 두 배씩 줘가지고 만든 하나의 채널인데 그 채널의 끝이 2200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2391이니까 일단은 바닥은 2200 정도면 이것은 뭐 2200한 50 정도가 우리가 코비드 시작하기 전에 수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300이 무너질 거냐, 2300을 지키면서 2400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2400에서 우리가 하락 방어선을 지킬 거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2400을 탈환하지 않을까. 물론 윗꼬리 달고 내려올 확률이 있지만은 어제 급한 하락에 대한 과매도에 대한 반발 매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약간 긍정적인 스탠스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및 긴축 불안 속 침체 리스크가 잠복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으로 장기 추세선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려 요인이죠. 그러나 현재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만큼 청산보다는 진입이 더 많다고 보고 기존 악재가 유발하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PBR이 0.9배로 1배를 이탈한 점도 저평가의 매력으로 볼 수 있어서 2400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은 2021년, 22년 주식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였던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하반 경직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에서 대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아주 큰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플레이하는 게 맞는데 일단 적절한 하방 지지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오늘이 그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되는 날일 수 있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래서 2400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지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제롬 파월이 6월 22일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 청문회에서 연설을 하고 6월 23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참석해서 반기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시장에 새로운 어떤 비전과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이 연준의 정책 신뢰성이 재차 흔들린 데 따른 것인 만큼 파월 의장이 시장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6월 23일 연준은 34개 대형 은행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과연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은행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테스트 결과가 양호하다면 적어도 이번 주식시장 하락이 미국 금융시장의 크레딧 이슈로 비화될 염려는 줄여주는 그런 심리적인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으로 인한 단기 반발 매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아서 추격 매수는 당근 빗주입니다. 급일 투자 전략을 한번 봅시다. 일단 21일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비행기 우주항공 누리호가 발사가 되는데 그 전까지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은 오늘 10% 이상 오르면은 50% 이상 줄이고 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분기 실적 발표를 염두에 둔 2차전지 섹터로의 PC는 지속으로 추천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 자료를 올려놨는데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서프라이즈죠. 어닝이 2분기, 3분기, 4분기 전혀 밀리지 않는 유일한 섹터. 그렇죠. 가이던스가 2분기, 3분기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차 전지에서 양극재 관련된 몇몇 종목들의 섹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 가이던스, 그 다음에 프라핏, 영업이익, 그로스
성장력 모든 것들이 다 우수한 유일한 섹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는 관계로 현금 매수자들은 일단 좀 견뎌보고 단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스윙치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 모든 기술적 지표가 다 무너진 관계 왜 빠지냐 내 종목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이 질문이죠. 답은 없어. 저도 모릅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견디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떠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면 지금은 눈 감고 견뎌야 될 시기이다. 담담히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출렁출렁하지 말고 담대하게 견디고 시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이 미스터 마켓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거죠. 어떤 이 트렌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에서 또 상승 트렌드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 편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견디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전략은 없어 보인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난 95년간 53차례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즉 10% 이상 하락을 경험한 게 53차례나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15차례는 25% 이상 빠진 약세장이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아주 초약세장입니다. 그래서 평균 2년에 한 번은 10%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6년에 한 번은 25% 이상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글로벌 시장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언제 그런 하락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 하락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배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시장에서 하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잘 극복되면 또 상승의 트렌드로 가는 그러한 자본시장의 역사를 우리는 봐왔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하락에 너무 놀라거나 가슴 졸이거나 배짱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주머니를 견딤이 강하고 용기 있는 자의 주머니로 자기의 주머니를 옮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하락을 감수할 만한 배짱이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며 오늘 아침 녹화 방송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멋진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기술적 반등이 크게 일어나는 대박의 하루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